놓아버림, 용기. 용기의 전형적 특징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용기는 자신감, 실력을 느끼고 사랑하고 베풀며 열정이 있는 긍정적 상태다. 용기의 상태에서는 유머, 활기, 명확성을 가진다. 중심과 균형이 잡혀있고 행복하고 자립심이 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할 줄 안다. 용기의 수준은 에너지가 많고 행동력이 있고 놓아버림이 있고 회복력이 좋다. 세상 일의 성과가 좋다. 놓아버리는 용기. 용기의 수준은 항복 기제에 큰 도움이 된다. 용기의 수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안다. 나는 내 감정을 살펴볼 수 있어. 더 이상 내 감정을 겁내지 않아도 돼. 해결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용기를 가지고 살펴보고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단언하는 것만으로도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의 수준으로 뛰어오를 때가 많다. 감정을 살펴보고 다스리려는 자발성만 있어도 자존감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가 꺼려지는 어떤 공포가 있다면 위축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기꺼이 공포를 보면서 조사하고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포가 어떻게 삶을 지배하는지를 보고 공포를 항복시키기 시작하면 공포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자존감이 올라간다. 우리는 공포를 직시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 공포를 직시하고 공포에 대해 뭔가 해보려는 사람을 응원한다. 그런 용기야말로 고귀함의 특징이다. 자신이 지닌 모든 부정적 프로그램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사정이 나아질지 알지 못하는 채로 삶에서 전진한다.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 자기 존중심이 커지고 타인도 존중하게 된다. 평생 고소공포증에 시달린 남자의 예를 살펴보자. 남자는 수년간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공포심이 남아 있었다. 남자는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먼저 절벽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끝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머뭇거리고 있었다. 친구가 팔을 잡고 가장자리까지 가보자라고 했다. 남자는 그 말을 따랐다. 공포 속에서도 항복하며 앞으로 걸어 나갔더니 가장자리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야, 어쨌거나 해냈네. 아직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어도 마음속 장애를 초월함으로써 남자는 자기 존중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얻었다. 이렇게 돌파 경험을 하면 공포가 다르게 인지되면서 공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된다. 공포가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깎아내지 못하게 된다. 내적으로 강해지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알게 된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행동에 역점을 둔다.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행동가들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 내줄 수 있으므로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남을 격려할 줄 안다. 그들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줄 수도 있는데 받기와 주기 사이에서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용기 아래의 의식 수준은 이득에 관심이 있다. 용기의 수준에는 더욱 큰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용기 상태에 있으면 자신에게 내면의 힘, 능력, 자아 존중감이 있음을 느낀다. 안전을 의지하던 대상을 놓아버리면 위험을 감수하는 자발성이 생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이득을 얻으려는 자발성이 생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마주해도 자아 존중감은 줄지 않는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도와 목적을 밝힌 말에 강한 힘이 깃들어 있으며 마음속의 결과를 그리면 현실로 나타난다. 감정적,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일에 사로잡혀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없다. 융통성이 좋아져 전체적 의미와 맥락마저 바꾸려는 생각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자발성이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위험도 무릅쓴다. 패러다임이란 세계관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사물을 보는 낡은 방식이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확장되고 확대된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이 가능해지면서 결국 그것을 새로운 차원의 현실로 경험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신념 체계를 검토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게 된다. 용기 수준에서 작동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I can do it. 우린 성공할 수 있어. 그 일을 마칠 수 있어. 끝까지 할 수 있어. 신체 운동학으로 어떤 사람의 근력을 시험해 보면 용기의 수준에서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용기는 강인하고 회복력이 강한 장이어서 육체적 질병을 앓는 것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자각, 용기의 수준에서는 일과 놀이, 사랑 간의 균형을 이룬다.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필요하면 에너지를 쏟아볼 능력이 있지만 지나친 야망이나 일족 중독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직업이 안정되고 일에서도 타인의 행복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세상에 도움이 될 일자리를 원한다. 낮은 의식 수준은 이기주의가 특징이다. 자기가 얻을 이득에 관심이 많다.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기 수준에서는 작은 자아하고만 동일시하는 일은 없다. 세상이 더 이상 빼앗거나 벌주는 나쁜 부모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곳이자 성장과 발전과 새로운 경험을 위한 기회를 제시하는 곳으로 보게 된다. 낙관주의자가 특징인 용기의 수준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교육 방향 지도만 있으면 만족스럽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느낀다. 낮은 수준에서는 의식이 개인 관심사에 국한되지만 용기 수준에서는 사회적 쟁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의식 차리는 일을 실제로 개시한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피해자를 자처할 필요가 없으며 심리적, 영적 의미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용기 수준의 사람은 한결 덜 완고하다. 융통성이 있다. 타인을 염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바꿔보는 역지사지 능력이 생긴다.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전반적 행복까지 염려하게 된다. 낮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이 아직 있긴 해도 거기에 지배되지 않는다. 두렵더라도 할 일은 한다.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들이 그들이다. 용기의 수준에는 사회적 양심과 인도주의가 존재한다. 죄책감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 용기의 수준으로부터 성공은 성공을 낳는다는 속담이 적용된다. 이 수준의 사람은 충분히 기능하기 때문에 긍정적 피드백을 얻는다. 긍정적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훨씬 덜 들게 된다. 공포 극복에 필요한 노력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얻게 된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게 된다. 진정한 영적 자각이 가능해진다.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오고 소아와의 동일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공포의 수준에서는 신을 직면할 수조차 없을 만큼 공포가 클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의식에서 잊혀지면서 신을 무섭게 여긴다. 분노의 수준에서는 신을 가진 것을 빼앗고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자부심의 수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입장에 대한 우월감을 느낀다. 융통성이 없고 편협하고 특권의식에 빠지기 쉽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입장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 자각이 커지면서 영적 탐구자가 된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식이 깨어나며 자신의 신념과 관점은 단지 이전에 맹목적으로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 찾기를 공식적인 종교로 구체화된 곳에서 하지 않고 윤리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살펴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다. 칼 구스타프 융은 건강한 인성은 일, 놀이, 사랑 및 영성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했다. 영성은 인성의 한 측면이다.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일이다. 이런 탐색으로 인해 혼란이 오기도 하지만 받아들임과 평화의 순간도 온다. 직관적 이해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 이해가 우리에게 탐구를 계속해 물질적인 세계와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뭐가 있는지 밝혀내라고 손짓한다. 용기의 수준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살펴보고 놓아버림에 좋은 수준이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욕망이 있고 더 나은 마음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다. 더 이상 부정적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다. 이웃의 행복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미칠 영향을 염려한다. 놓아버림 기법을 익힌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계속해서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용기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 용기 수준에서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만족과 성공을 경험한다. 원하는 것들이 채워진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아픔과 괴로움을 겪지 않으며 어떤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점에 만족을 느낀다. 편안해지면 기법 사용을 멈추었다가 비상사태 혹은 고통스러워진 부정적 감정에 주목해야 할 때만 다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아직 얻을 것이 더 있다. 항복을 거듭하면 미묘하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의 능력을 자각하게 된다. 용기 수준에서는 사랑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 능력에는 타인을 지지하는 힘이 있다. 현 상태 이상으로 성장하려는 욕망을 강화하는 데 용기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문득 완벽한 고요와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내면에 어떤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고요한 평화 속에서 우리는 명료해지고 감수성이 개발된다. 음악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고요해짐을 느끼고 고요의 순간에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참나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참나를 만나게 하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음악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의 고요가 깃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고요 덕분에 우리는 감각과 기분, 감정, 기억이 펼쳐지는 가운데 마음의 수다가 아닌 고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얼핏 본다. 이런 순간은 프라이슬레스한 것이다. 그런 순간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험을 한다. 세상의 격동과 혼란 너머에는 과연 고요가 존재할까? 평화가 존재할까?